넉넉하게 담아주세요. 네. 2등급, 3등급의 고기라고 해서 또 마블링이 아예 없는 고기는 아니에요. 자, 새우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고기 장사를 해야 되겠다, 정육점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어머님이 우셨어요. 대학 보내놓고 뭐 회사 잘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때려치우고 무슨 정육점이냐. 제가 뭐 이 분야를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건축쟁이 출신답게 무식하게 몸으로 좀 부딪혀가지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썩은 고기도 먹어보고 뭐 질긴 스지라는 힘줄이 있어요. 그거를 생으로 씹었을 때는 얼마나 씹어야 삼킬 수 있을까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인데 누추합니다. 아, 여기 지금 혼자 사시는 집이세요? 아니요, 저희 와이프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와이프 출근해가지고. 아, 결혼하셨어요? 네, 3년 됐습니다. 집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네요. 와이프랑 저랑 좀 약간 미니멀 라이프 이런 걸 좀 추구해가지고 깔끔하게 그냥 와, 있어요. 진짜 짐도 별로 없고요. 대표님,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등급, 3등급 한우 암소 전문 정육 브랜드 청년 한우를 운영하고 있는 정성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출근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제 나가려고 준비는 다 했고. 네. 아, 옷에 이게 청년 한우라고 써있네요. 네, 최근에 로고가 새로 나와가지고 아, 보통 정육점에서 다 빨간색 아니면은 쓰는 색깔들 딱 네. 정해져 있는데 아,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탈피해보고 싶어서. 그럼 지금 출근은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 김해에서 경매받았던 소들 작업한 것들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 일단 받고요. 그리고 저희 직영점 일단 3군데 돌고 필요한 것들 넣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날이에요. 숙성한 체크도 좀 해야 돼요. 소를 김해에서 받아오시는 거예요? 네, 주로 저희가 김해에서 다 경매하고요. 지금 사업을 시작하신 지 몇 년이 되신 거예요? 이제 17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연차로 따지면 7년 차라고 7년 차.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첫 창업이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원래 전공은 건축공학을 전공을 해서 건설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남들과 뭔가 똑같아서는 안 된다. 나만의 뭔가 특별한 필살기가 있어야만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 상위 트림을 빨리 갈 수 있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네. 생각을 늘 해왔었어요. 네. 그래서 건설회사를 다닐 때도 선택을 했던 게 남들이 좀 하지 않고 좀 싫어하고 꺼려하고 약간 비주류 쪽. 네. 그때 당시에는 해외 현장으로 나가고 플랜트 현장으로 나가면 남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선택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걸 하면 나만의 필살기가 생길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러고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일을 재밌게 즐겁게 했었고요. 하루하루가 성취였고 저는 제가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했어요. 그만큼 저는 일이 재밌었거든요. 저는 해외로 나갈 때 나의 건설회사를 차리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갔는데 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몇 년 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창업이 가능한가를 따져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어요. 아, 건설회사를 만드는 건 힘들겠다. 근데 그 생각까지 하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계속 건설회사를 다니는 것이 맞는가에 네. 대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아, 내 걸 하자, 하는 게 낫겠다, 장사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건설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뭘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과일 장사, 생선 장사, 고기 장사하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던데? 라는 말이 있어서 네. 아, 그러면은 그것 중에 뭔가를 하나 해보자 라는 생각에 시장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어요. 근데 고기를 열심히 파시는 분들을 봤는데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기 장사를 해야 되겠다, 정육점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어머님이 우셨어요. 우셨어요? 네, 제가 뭐 명문대 출신은 아니지만 대학 보내놓고 뭐 회사 잘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때려치우고 무슨 정육점이냐. 근데 저는 여기서 아,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이건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보통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부모님들인데 저희 어머니가 보편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겠다. 정육,
고기 뭐 손에 피 묻히고 약간 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낮게 보고 왜 그런 일을 하냐라는 질문이 그렇다면은 이 일을 저희 또래 친구들은 선호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저의 가치와 철학에 부합하는 아이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뛰어들자, 이걸 하자라는 결심을 했고 한우 정육점을 하게 됐어요. 정육 관련된 사업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셨는데 네. 많은 종류들의 고기들이 있잖아요. 왜 한우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시게 된 거예요? 보통 한우는 한국 소, 대한민국의 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우라는 거 자체가 그 품종을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한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누렁이 소, 네. 그 품종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한우라는 품종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 품종 자체에서 느껴지는 맛도 좀 다르고 한국인이라면 한우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한우라는 품종으로 승부를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육점이나 일반 동네 마트나 대형마트를 가도 다 1등급 아니면 원뿔 투뿔의 고기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들었던 궁금한 점은 그럼 왜 2등급 3등급의 한우 고기는 안 좋은 고기인가? 한우는 일단 좋은 품종이라는 뭐 어떤 논문 자료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데 왜 2등급 3등급은 안 좋은 고기라 그러고 쓰레기 고기라 그러고 왜 그러는 걸까? 라는 의문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그렇다면 나는 2등급 3등급 고기를 한번 잘 팔아보자. 그만큼 또 경쟁이 안 치열할 것이고 또 2등급 3등급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블루오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2등급 3등급 한우 전문 정육점을 열게 되죠. 지금 여기 도착하신 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저희 사무실 겸 저희 숙성고 물류센터 청년한우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운영하신 전 지점에 고기가 다 납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직접 갈 때도 있고요. 김해 저희 계약돼 있는 농장에서 그쪽 유강홍에서 바로 갈 때도 있고요. 이런 애들은 이쪽이 숙성이 돼도 쓰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묵 같은 고기 있잖아. 그런 걸로 봐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겉에 색은 좋아 보여도 만져봤을 때 조금 애매해서 웬만하면 이런 애들 빼는 게 좋은데. 이렇게 매일매일 고기 상태를 직접 다 일일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고기를 사가신 고객님이 그게 어떤 고기든 집에서 맛있게 가족들이랑 먹고 네. 이 집 가서 또 사고 싶다, 이 집 고기 맛있네 라고 느껴지는 고기가 좋은 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제가 힘들어야 돼요. 제가 편하게 일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겨울에 일할 때는 장점이 여기 냉장 창고 안이 더 따뜻해요. 여름엔 시원하고. 고기를 숙성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여기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숙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희는 웨데이징이라고 하죠. 흔히 습식 숙성이라고 많이 부르는 방식의 숙성을 하고 있는데 진공 포장이 짱짱하게 되어 있는 상태로 2주에서 3주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의 기간을 정하는 거는 고기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아무리 마블이 많다고 해도 조금 더 숙성시켜야 되는 애들도 있고 마블이 너무 적어도 숙성 안 하고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애들도 있고요. 3주 정도 숙성을 하고 나면 네. 고기의 육향도 확 올라가고 맛이 훨씬 좋아지나요? 육향이 기분 좋은 육향이 나요. 고소한 한우 자체, 저희는 한우 암소를 좀 많이 고집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 한우 암소 자체에서 느껴지는 풍미가 있어요. 나중에 구웠을 때 씹으면 씹을수록 느껴지는 고소한, 입안에서 퍼지는 고소한 향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다가 창업을 하시게 되셨는데 네. 처음 창업을 하실 때 좀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생각보다 저는 두려움은 없었어요. 왜냐면 이 한우 2등급, 3등급에 대한 저의 확신은 있어서 네. 겁은 안 났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지? 약간 이런 생각도 있기는 해요. 그럼 그때 처음 창업하셨을 때 네. 창업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들어가셨어요? 처음에는 숙성고라는 게 저희가 따로 없어서 그래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설비나 시설들 다 중고로 세팅을 하기도 했고 지금보다는 저렴했어요. 지금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창업하게 되면 매월 내가 무조건 얼마를 가져가겠다가 아니라 그때는 제 월급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개인 사업자라고 해도 나는 회사에서 월급 받는 CEO다라는 생각을 하고 100만 원만 가져가면서 계속 그 돈을 회사에 묻었어요. 회사가 빨리 커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그럼 지금은 또 무슨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공장을 하고 하지는 않지만 ERP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ERP 시스템? 네, 들어오는 물량들에 대해서 전체 재고도 잡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고예요. 어떤 고기가 얼마나 있고 등심 같은 경우에 뭐 한 1톤 넘게 있고요. 이 재고 관리를 네. 시스템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냥 뭐가 몇 박스 있다, 뭐가 몇 박스 있다가 아니라 네. 실제로 뭐 어떤 부위가 몇 킬로 있고 그게 박스로는 얼마만큼 있고
그러면은 그 박스 중에 유통기간은 뭐 어떻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을 다 시스템으로 좀 잡아놨어요. 그럼 이 사무실에서 네. 각 매장에 있는 모든 재고 관리를 다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가능해요. 판매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나오고요. 평균 매출은 한 어느 정도 되세요? 고기 장사가 성수기, 비수기가 있어요. 추석에서부터 설까지는 약간 성수기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는 약간 비수기라고 이렇게 치거든요. 네. 세 군데 중에 평균 월 매출이 4천만 원 모델이 있고 네. 5천에서 6천만 원 모델이 있고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나오는 모델이 있어요. 각 매장마다 조금씩 매출은 달라요. 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97년생이고 지금 27살. 그럼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뭐 그냥 2년 꽉 채운 것 같아요. 그럼 2년 동안 이 대표님하고 함께 일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많이 배우셨어요? 저도 나중에 뭐 가게 차리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딘가에 사장을 하겠다는 게 생각보다 좀 각오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를 많이 느꼈습니다. 사장이 일하시는 양이 이게 제가 생각하는 사장의 모습이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좀 각오도 많이 해야 되구나를 느꼈습니다. 세 박스는 반품했는데 한 박스는 못 해갖고. 안녕하십니까. 이게 김해 농장에서 들어온 물건들이에요? 네, 김해 저희 그 대학대에 있는 육가원 공장에서 다 제작해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게 총 물량이 어느 정도나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거의 한 40마리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소 40마리요? 네네. 며칠 내로 처리가 되는 물건들이에요? 보통 한 10일 정도? 네, 그 정도면은. 어떤 부위들이 다 들어오나요? 등심, 안심부터 시작해서 뭐 앞다리, 뒷다리, 사태, 우둔, 홍두깨, 뭐 가릴 거 없이 전부 전 다? 부위들이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내장 빼고 다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내장은 취급하지 않고 있어서. 선생님 커피 하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잘 싣고 와주셔서 그게 더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전체 키로수에 맞게끔 들어왔는지 바코드를 찍으면 전체 키로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들어온 게 정확히 맞는지 정확히 파악이 돼요. 냉장으로 들어오는 부위하고 네. 냉동으로 들어오는 부위하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냉동으로 들어오는 부위는 얇게 썰어서 작업할 것들, 불고기용이라든지 뭐 샤브샤브라든지 차돌박이의 경우에는 냉동으로 처음부터 받고요. 냉장으로 받는 것들은 냉장육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7.3km. 고기를 네, 겉에서만 봐도 네네.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단 색깔을 보고요. 육색이라고 하죠. 숙성이 돼 있는 고기들은 제가 다 직접 만져보고 그 단면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개월수, 개월령 이런 것들까지 제가 다 판단을 해서 본 것들이라 봤을 때 어묵 같은 느낌의 소들이 있어요. 땅땅한 어묵 같은 느낌의 네. 소고기들. 그런 고기들은 보통 웬만하면 실패 없이 숙성이 잘 되고 또 육향도 나중에 잘 살아나더라고요. 지금 실으시는 물량들은 어디로 나가는 물량들이에요? 강동 분초. 강동 둔촌 매장이요? 갈 게 많아서 이틀에 나눠서 갈 거예요. 오늘 들어온 물량이 한 1톤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게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판매가 기준으로 보면 1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1억이요? 네네. 열심히 팔 일만 남았습니다. 처음에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네. 처음 접해보시는 소고기를 사업으로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그 처음 시작하셨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울 것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처음에 시작하실 때 좀 어떠셨어요? 제가 뭐 이 분야를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건축쟁이 출신답게 무식하게 몸으로 좀 부딪혀가지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썩은 고기도 먹어보고 뭐 질긴 스지라는 힘줄이 있어요. 그거를 생으로 씹었을 때는 얼마나 씹어야 삼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 이건 손님들이 좋아하고 왜 이건 싫어할까?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네.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아 이건 이렇게 해서 먹어야 맛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고 손님들한테도 판매할 때 이렇게 드셔야 맛있습니다. 저렇게 드셔야 맛있습니다. 꼭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완전 맨땅에 헤딩으로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죠. 맨땅에 헤딩했죠. 그럼 이제 다음은 어디로 이동하신 거예요? 일단 판교 매장을 먼저 갔다가 그리고 송파 매장 갔다가 둔촌 매장으로 갈 거예요. 이제 처음에 한우를 납품을 받으셔서 매장을 오픈을 하셨을 건데 네네. 처음에 어떤 식으로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전단지도 돌려보고 길가에서 뭐 나눠드려보기도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왜 2등급, 3등급 고기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딱 타당하지 않고 고객들도 사실 잘 모르고 이 고기를 내가 왜 먹어야 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시다 보니까 그 편견을 깨드리기 위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편견을 혹시 뭐 어떤 식으로 해서 깨드리고 해설을 시켜드릴 수 있었나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한우로 안 해본 게 없는데 제일 최적의 레시피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고객님들께 맞춰드리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고기를 판매를 할 때 오늘 어떤 분과 드실 거냐, 나이가 많으신 분이냐, 애기냐, 이가 불편하냐, 부드러운 걸 평소에 좋아하냐, 아니면 두껍게 썰어서 뭐 스테이크용으로 먹는 걸 좋아하시냐, 그 취향에 맞게끔 원하시는 부위를 그 자리에서 썰어드리는 방식으로 판매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조금씩 그런 것들이 입소문도 타고 고객님들도 만족하시고. 등급은 2등급, 3등급이지만 네. 맛은 더 좋을 수도 있구나라는 그 네. 생각을 바꿔주신 거네요. 네, 맞아요. 이것도 괜찮네? 라고 해서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두 분만 있나? 보니까 이 매장 같은 경우에 수, 금, 토만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3일만 영업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괜찮은 2등급, 3등급을 선별하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또 좋은 고기를 선별해서 잘 판매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도 있고 작업하는 시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금토 3일밖에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되게 작아 보여요. 네.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한 10평 조금 안 돼요. 굉장히 좁은 매장인데 테이크아웃 매장이다 보니까 매장에 오래 머물고 가는 곳은 아니어서 인테리어 측면에서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매출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 한 4천에서 5천 사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고기 맛있는 거 있어요. 오늘 체크 등심 가져가세요. 선생님 여기 자주 오시나요? 자주 오는 편이지. 고기가 맛있고 사고요. 싸요. 사장님도 좋으시고. 지금 바로 또 이동하시네요. 네, 맞아요. 다음 매장 어디인가요? 저희 송파 방위점으로 이동할 거고요. 당근 넉넉하게 담아주세요. 선생님 오시자마자 엄청 바쁘시네요. 네, 오늘 되게 바쁜 날이네요. 마블링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네. 이거 어떤 부위예요? 요거는 이제 갈비살 쪽이에요. 2등급, 3등급의 고기라고 해서 또 마블링이 아예 없는 고기는 아니에요. 자, 있습니다. 새우 많이 받으세요. 바로 또 다음 매장으로 이동하시네요. 네, 저쪽에 조금 숨통을 좀 틔워줬기 때문에 이제 둔천동 매장으로 지금 이동해야 됩니다. 그 회장님한테 이제 좀 헷갈리셨나 보다. 세 군데 매장을 전부 다 보니까 네네. 대부분 다 단골 손님들인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대부분 이렇게 손님들을 응대하시는 데 있어서 네. 단골 손님들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본질적인 이유로 좀 다가가면 고객들이 왜 우리 집에서 고기를 사야 하나, 그거를 제가 고객이라고 생각해보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또 원하시는 부위 어떻게 먹을지, 또 누구랑 먹는지, 뭐 고기 두께부터 단지 판매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만족하시는지까지 하나하나 다 고객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게 결국 단골이 되는 방법이 아닌가. 팀장님 보니까 오늘 엄청 바쁘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럼 이게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일하세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해야죠. 네, 오히려 더 즐겁다고 생각하면은 시간도 금방 가고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또 있는 거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마다 이뻐해 주시니까요. 저도 기분 좋게 일하는 거고, 네, 저도 좋은 고기 드리는 거고. 내가 안 했는데? 왜 근데 나한테 얘기? 지금 영화에 나시고 네. 추운 겨울이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오픈형으로 공간을 두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나가시는 손님들이랑 아이 컨택하기도 좋고, 꼭 굳이 저희 집에서 고기를 안 사시더라도 인사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고, 고객들과의 좀 더 컨택을 하기에 좀 더 용이한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픈형 매장을.
대표님 이렇게 네. 직장 생활을 처음에 하시다가 네. 무작정 처음 창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 시작하셨을 때 되게 어려움들도 많으셨을 거고 두려움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처음 창업하실 때 어려운 점들은 없으셨나요? 정육점 창업을 일반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했거든요. 저도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했기 때문에 창업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십니다. 칼질도 그렇고 배우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저희 청년한우 같은 경우에는 총 4주의 교육과정이 따로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도 그 교육과정에 맞게끔 교육을 다 하고 저희만의 그 평가하는 방법들도 있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때 저희가 충분히 좋은 고기들을 잘 구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서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 충분히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창업을 하셔서 일을 하시면서 힘들게도 일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보람을 느끼는 경우는 또 있으셨을까요? 하나는 예전에 단골 고객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네. 자기 따님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시집살이가 너무 심하신가 봐요. 처음에 오셔서 다짜고짜 제 앞에서 펑펑 우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네. 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우시냐, 따님이 뭐 시집살이를 하는 것 같아서 시댁에 선물 세트를 보내고 싶은데 뭘 보내야 우리 딸이 안 힘들어할까,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데 이게 약간 울컥 하셔가지고 네.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시간 동안 이걸 어떻게 해볼까요? 저걸 어떻게 해볼까요? 그분들이 치아가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구워 드시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골고루 국거리, 불고기, 뭐 구이용 다 들어가 있는 게 좋을까요? 같이 서로 찝어가면서 1시간 동안 선물 세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선물 세트를 이제 전달해 드리고 나서 쪽 시부모님이 너무 만족해 하셔서 그 따님이 또 시집살이가 끝났다라고 들었을 때 하루 매출 1,000만 원 넘었을 때보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제 개인적인 성취가 너무 컸고 덩달아 같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뿌듯하고 보람 있었던 게 기억입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보셨는데 네. 좀 어떠셨나요? 좀 떨리기도 하고 말을 잘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오늘 바쁘게 보람차게 그냥 제 하루 일상을 그냥 편하게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도 네. 창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시고 또 도전들을 하시잖아요. 먼저 해본 창업 선배로서 네네. 좀 이렇게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씀 좀 해줄 수도 있을까요? 보통 나도 사장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창업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워라밸을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워라밸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또 내가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고객이 좋아할까, 고객만 만족시킬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매출은 따라오거든요. 처음부터 매출이나 뭐 돈이나 그런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가게에 와야 할 이유가 뭔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어떤 종목이든 어떤 아이템이든 다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청년 한우 네.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화이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